뉴스와 브리핑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철씨 김동주입니다. 군인 할아버지들이 다녀가셨어요. 군기가 확 뜨네 그냥. 막 각 잡아야 될 것 같고 오다리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세다는 군대 특전사예요.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하게 힘들었다. 70년대, 그리고 뭐 예.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인간 병기인 거예요. 네. 인간 그런 병기. 분들이 방금 전에 문재인 후보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의 부재자 투표하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됩니다. 투표소 네. 위치를 모르시는 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는 부재자 투표 신청자 가운데 투표를 못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현장에서 다시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아니고 오후 4시까지입니다. 부재자 투표는 시간이 좀 짧다는 거 대신에 이틀간 실시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참 이게 웬일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미사일이 발사될 거 미국 일본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한국은 몰랐다 이겁니다. 미국이 북로켓에 해제된 동향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0일과 11일 마찬가지로 12일에도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해서 8시에 강요회의를 여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탐지 요격을 담당한 지휘대 간부, 일본 자위대 간부는 12일에 발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안 알려줬을까요?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이 안 알려줬다고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알고 있었어야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거 당연히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알고 있어야지. 그쵸. 저들이 안 알려줬다고 저들한테 너 왜 안 뭐라고 알려줬어라고 하면 뭐라고 안 하는 게 안 맞잖아. 더 웃기는 거 이걸로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예요. 중앙데일리.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문은 참 영문과 한문을 혼용하는 영한문 신문입니다. 이게 네.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밑에 보면 네, 한글로 한국 미국의 발등 지키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문 제목 보세요. 다른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죠? 타격할 수 있는 그렇죠? 로켓이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더 웃긴 거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글부터 보죠. 길게도 썼다 영문. 자, 한국 미국의 발등 지키다. 이게 발등 지킬 일이냐고요. 제 말씀은 똑같은 말씀 드리면 알고 있었어야지. 근데 이거 봅니다. 맨 마지막에 이 미국의 익명 관계자가 이런 거예요. 참 미국의 위성정보관리가 필수라고 하면서 여러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인 결함이 발견된 로켓이 철거된 후 새로운 정보는 일본 측에만 전달했고 한국 측엔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문제냐? 한국 정부가 분별 없이 언론 등의 정보를 유출하는데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다. 그거를 누가 얘기했다? 네. 중앙데일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변명을 하다가 아주 발등은 자기들이 찍은 거지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한국 정부가 분별 없이 막 흘리니까 미국이 차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말이 되냐고 하는 얘기예요. 더 웃긴 거 이 영문 기사 가운데 어느 대목도 이 대목은 없어요. 지금 이거 해석한 네.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없어요. 제목도 달라요 지금 보니까.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어. 근데 더 웃긴 거 여기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영어가 좀 되나 봐요. 그거 어떻게 찾았지?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뭐 말했다. 여기 밑에 뭐 보면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사우스 코리아스 밀리터리 어. 쭉 해갖고 미니스트리 오브 이렇게 돼 있죠? 네, 밑에 보죠? 김관진 나오잖아요. 네. 뭘 말한 거 같아요. 보여 여기 already confirmed that missile was on the 갑자기 launch pad 영어. yesterday afternoon. 네. Report to the Blue House. Kim told the President Lee Myung-pak was aware of that. 뭔가 보고가 됐다는 건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외국에는 그냥 다 알고 우리는 그냥 초연하다 이겁니까? 국내 사람들을 무슨 바보로 알고 영문은 이거는 그냥 해석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영문이 이렇게 긴데 한글은 짧아. 한국도 짧은 대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기사로 묶어서
마치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게 거기다 또 무슨 뉘앙스를 풍겨서 하려고 하는 듯한 뭔가 반미 감정 뭐 이런 거 일으키려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거죠. 우리는 책임 없다. 미국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으로 가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네. 알고 있었어야지. 그걸 모르고 있냐고. 그리고 스스로 바보같이 맨날 이렇게 누설해가지고 못 알려줄 수 있도록. 설령 우리가 정보 능력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자기 스스로가 망친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정보력이 미국하고도 안 되고 일본하고도 안 되고 북한하고는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무슨 일을 벌여도 그러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도대체 방위력이 안보가, 좋다고 볼 수 있느냐? 국가 안보가 완전히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는. 앞으로 이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징계 언론이 무려 454명입니다.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야. 해직 언론인 19명, 정직은 132명, 감봉 감급 66명, 경고는 120명, 대기 발령 62명, 해고를 포함한 징계자 450명입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요? 왜 징계를 받았나요, 그러게요. 언론인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10일날 MBC가 기사 출고 과정에서 기자들과 마찰을 빚고 또다시 징계 칼바람을 휘두르면서 정직 3명, 해고 1명이 추가됐어요. 10일이면 며칠 전이죠? 네, 그러네요.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심각한데 MBC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징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노조를 대상으로 195억 원의 손배상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노조에 자기 직원들한테 노조 조합비가 통장 가압류 됐어요. 어. 그래서 노조는 해직자들의 생활비를 노조비로 좀 주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줘요. 어. 그래서 민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 밑에 좀 보면 나오는데요. 아마 이쯤이면 있을 겁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민주통합당 공영방송 이사 사장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하겠다. 김모 제철 사장 같은 사람은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여야 동수의 이사를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이 된 다음에도 여만 하는 게 아니라 야당과 동시로 하겠다. 그죠?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해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그랬더니 민주당에 있는 앵커 4인방 유정아, 박영선, 박광훈, 그다음에 신경민 이 네 분이 어제 저 문재인 TV 9시 뉴스를 만들어 갖고 출연을 직접 했대요. 시청률이 뭐 대박을 쳤다는 거죠. MBC 뉴스 데스크 시청률이 얼마라고요? 2%. 근데 이거는 무리 클릭 수가 10,000건이 넘어갔어요. 동시 시청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어. 참 대단한 거죠. 예. 자, 다음. 안철수 취급자재 야당 방송통신위원회 편파방송 돈을 넘었다. 무슨 얘기냐면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야당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야당 추천의 방송통신위원들이 지상파 3사, 종편 채널, 편파방송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나섰어요. 드디어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MBC 본부 역시 이날 현명서를 내고 MBC 뉴스의 편파 왜곡 보도를 고발했습니다. 그 중에 10일날 싸웠다는 게 이거예요. 한 데스크, MBC의 한 데스크가 정치부 기자에게 안철수 전 후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직 3명, 해직 1명이 또 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서 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뭘 하고 있냐고 지금 도대체 언론들은. 응?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뭘 믿겠냐고요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뭐 이러쿵저러쿵 많았어요. 발표하는 것마다 지지율을 다 격차를 좁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자면 이미 넘어갔다고 봐요. 못 믿겠다고 그쪽 얘기들을 다 어떻게 믿냐고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자, 그다음 그래서 고른 만화 한 편 뭐죠? 네. 이분은 스트롱맨이에요. 스트롱맨스 도로인데 이거를 스트로맨으로 바꿀까? 이게 이제 이 언론이죠. 네. 기자인지 권력의 빨대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 컷으로 정리하죠. 다음 뉴스. 자,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어제 보수주의자를 자청하는 윤여준 위원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이분입니다. 윤여준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이건 개혁적이건 저는 분명히 보수주의자라고 했어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한 부분을 딱 짚어내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닌 동원은 유신체제다. 네. 국민 통합이라는 게 어느 한 특정 집단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뭉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한다면
이게 국민 통합이냐? 이건 동원이다. 동원을 하는 것은 유신체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무슨 얘기죠? 동원을 한다는 것은 유신체제다. 네. 근데 예.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의 이론만 가지고 그거에 국민들이 다 동조한다면 예. 그거는 동원이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동원이라는 얘기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는 그쵸.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목숨을 봤을 때 거기에 예. 다양한 목소리가 있냐는 거죠. 아예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건데 집회 때마다 요새 때마다 솔직히 언제 줄 거예요? 하면서 동원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문재인 후보는 말과 행동과 살아온 길이 일치한다. 방금 전에 오셨던 세 분도 증언하셨는데 예. 이런 참이 참 드물다. 평생을 자기와 반대 진영했던 사람이 불과 2시간 만에 같이 손잡고 가자고 나를 설득했다. 이분을 설득한 거죠. 네, 예. 2시간 만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솔선수범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에 다 동조해. 그렇게 하고 따라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동참하면서 이뤄내요. 이런 리더십이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다양화되고 이미 개인주의 사회가 다 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리더십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상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 라는 희귀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희귀한 리더십을 보는 거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난리가 난 겁니다. 강만희 씨가 누구죠? 뭐 연예인 사극을 주로 출연하시던 연예인이세요. 그래요? 근데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냥 워딩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극을 많이 하는데 간신이 많이 나옵니다. 간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주 죽여버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대통령과 왕을 흔드는 게 간신입니다. 간신을 누구죠? 하고 군중이 물었더니 문재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은 간신이 아니고 안 뭐라고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안철수 이랬어요. 이런 간신이 날뛰는 게 대선 전국이다. 여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만약 박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저희가 동성로 이가에 가서 할복을 해야 된다는 거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약속해 주실 거죠? 약속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심했네요. 그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저기 리액션을 사진으로 못 찍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귀에는 안 들었어요. 분명한 거.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본인만 가겠다. 그런 거예요. 전지 말 이거 중간 말은 다 어차피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마지막 말에 좀 집중해 봅니다. 예. 다 같이 가서 할복하자고 아주 결의를 다져 주셨는데 그 다음 뉴스 바로 봅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네, 특혜 의혹 받고 있어요. 이분이 허리 통증으로 14일까지 일정을 취소하셨습니다. 왜 갑자기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과로로 그런 것 같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어서 14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15일 일정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분도 아까 그 말씀에 동참하시고 손 드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또 재밌는 만화 지하경제 활성화 예. 그랬더니 네 잠깐 보고 그냥 넘어가요. 이건 그냥 신문에나 만화예요. 그냥 만화 보여드렸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면 그냥 찾아보시길. 자, 별똥비가 쏟아진답니다. 오늘 밤이고요. 오늘 오늘 밤이구나. 오늘 밤 이렇게 잘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네. 아침 8시 30분쯤에 가장 많은 유성우가 예상되는데 8시 30분에 해가 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5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가 가장 관측하기 좋다고 합니다. 내일은 달도 없고 날씨가 맑아서 내일이요?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내일 오늘 아침에. 밤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 내일 그렇습니다. 새벽. 내일 아침에. 쌍둥이 내일 자리 부근이라고 하는데 저기 어디요? 앱 같은 거 찾아보시면 쌍둥이 자리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라. 잠깐 건너가면서 이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야, 벤츠 진짜. 검사 아세요? 뭐예요? 어이가 없다. 벤츠어 받은 검사 거죠? 네. 사건을 청탁해서 벤츠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벤츠 받은 근데 이 부분을 부산 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오늘 기사 이유가 봤어요. 뭐냐?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 자동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이다.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거예요. 미리 주고 그 후에 청탁하면 청탁이 안 된다는 사유인데 그 밑에다가 이런 걸 달았어요. 한마디를 더 달았는데 되게 웃겨요. 피고인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헐.
무슨 바로 판결문이 연애사를 정리해 주는 거냐고. 이게 뭐냐 이게?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정부의 대사냐 이게? 야, 별 이유를 대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판결문이라는 게 웃긴다고요. 이건 기록에 남는 판결문이잖아. 공적문서잖아. 예. 사랑의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줬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뭐 법조인들이 옳은 정당한 길을 가는 법조인들도 있지만 일종의 이제 사법 패밀리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지금이 네. 어느 시절이에요? 대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에 되게 네. 관대하신 판사님이시네요.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선거를 하고 있는 이 시국에 판결문을 이렇게 써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살짝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길 바라는 거지. 이슈도 안 돼, 어차피 이거. 넘어가길 네. 바라는 건데 사람들 다 대선에 사람들은 다 너무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사랑의 정표로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얼마나 우습게 하냐고 우리. 잘못한 공직자는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더 보세요. 제가 네. 화를 돋궈드릴게.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광노현 교육감은 실제로 사건이 있기 전에 준 게 아니라 후에 돈을 줬어요. 예. 그것도 너무 생활고를 아주 당하고 있다고 해서 줬어요. 물론 예. 법조항이 있어서 그 판결했다고 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한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다 받았어. 한 사람은 사랑의 정표래.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희망적인 말씀을 또 하나 하셨습니다. 일자리 뉴딜 정책을 문재인 후보가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30년 대공황과 지금의 대공황이 매우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죠? 대공황 상태에 전 세계가 처했다고 하는데 그때 미국은 토목공사 뉴딜을 했지만 토목공사 이후에도 이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복지로 포용하는 것을 일자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거든. 근데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아예 일자리 뉴딜을 했어요. 일자리 뉴딜을 복지국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말하는 게 34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월급은 정규직 3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고 고용도 불안하므로 공공부문 근로자 10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로자 파견법에 의해서 청소부 용역 뭐 이런 것들 다 용역 있잖아요. 네. 이걸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답이 나왔어. 어렵게 보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걸 미리 했거든요. 근데 용역비가 더 줄었어. 왜죠? 왜냐하면 요경 파견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이 없어져 버린 거지. 사람들은 더 월급을 많이 받고. 그냥 왜 용역을 그러니까 하는 결국은 용역은 자르기 좋게. 잘리기 좋게 물론 줄이기 좋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용역업체의 이 말하자면 한 사람 돈 벌게 해주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용역으로 결과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 우리 어쨌건 간에 우리에서 진행해. 왜 아웃소싱이 옛날에 준다고 했는데 아웃소싱이 네. 아웃소싱이 사회 이거 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측면은 한 사람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 퇴직시켜서 그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걸로 그렇죠. 전략해버린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참 현수막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훈이란 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몰라요. 모르죠? 저도 네.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 선거법상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아무데다 붙여도 선거 기간 중에 어디에나 붙여도 불법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자는 현수막은 누구나 다 붙일 수 있어. 자기 이름 걸고 붙이면 돼. 다만 누구누구 지지하자, 누구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 기호 형식을 표방하거나 이렇게 그런 게 뉘앙스가 안 가게. 이 사람은 투표 아니하면 국민이 아니문이다. 네. 응? 그러네요. 그건 누구더라? 이거 나오는 사람 개콘의 갸루상. 갸루샹이죠, 맞아.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집에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하자 이 얘기예요. 현수막 만드는데 한 2, 3만 원이 만든대요. 그렇죠. 2, 3만 재밌는 문구 만들어가지고 예. 쫙쫙 붙이자고. 나도 이제 저거 철거는 누가 해요? 철거는 본인이 자기가 해야 하면 좋지. 청소 안 하더라도 구청에서 해줘요. 구청에서 안 하더라도 나중에 구청에서 해주고 이걸 뭐 나중에 모아가지고 무슨 뭐 부대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선거 기간 중에는 아무데나 내가 투표하자는 거는 붙여도 된다. 네. 붙이세요. 그렇죠. 나도 해야지. 우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한 개씩 보기로 했잖아요. 오늘 네, 3층 갑니다. 3층. 3층에는 과연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죠. 날씨 대비 트레이닝 투표날
이곳은 투표날에 혹시 모를 악천 후에 대비하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번개가 내리쳐도 시베리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는 꼭 해야 하니까요. 코치도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악천후가 있더라도 투표로 가자 이런 거고요. 행쇼 페이지 가시면 저 위에도 말씀드렸죠. 2030 있고요. 네. 행쇼 릴레이 있고 바람개비 캠페인도 함께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거 심시험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좀 전에 다녀가신 어르신 세 분 70년대에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시기를 잘못 만났으면 12.12에 동원될 뻔했어요. 일본 그러네요. 수단이 그렇게 동원됐거든요. 그러네요. 다행히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군인이 미군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떳떳이 얘기해요. 이거를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다. 도저히 안보는 그냥 맡겨줄 수가 없겠다. 우리가 왜 연평도에 포격을 당했는지 그 원인 분석이 안 된다. 천안함이 왜 침몰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투표합시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